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토픽, 여러분들이 그 다른 여러 과목에서 많이 닥치는 수학적인 Mathematical Entity Direct Delta Function에 대해서 우리 알아본 다음에 우리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울 때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 포인트 파티클이라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질점, 포인트 파티클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지? 질량은 있지만 차지하는 위치가 점인 거? 세상에 그런 거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아무리 작더라도 그 물체가 아무리 작더라도 항상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냐면 아주 큰 공간에서는 이게 정말 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따만한 수박이 있어도 굉장히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물체를 기술을 할 때는 어떻게 기술을 하는 게 좋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기술하면 좋지? 뭐냐면 그래서 우리 델타 x라는 걸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0 x가 0이 아닌 데는 0인 곳으로 정의를 하자 이거야. 다른 곳은 아무 곳에도 없고 마치 우리가 포인트 파티클을 기술할 때처럼 우리 그거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면 x가 0일 때는 이 세상에 무한대인 양은 없죠. 함수가 무한대로 가는 건 정의가 되지 않죠. 그 점에서. 그래서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잘 안다기보다는 임의의 함수지만 어떤 함수냐면 모든 곳에서 finite하고 잘 define된 펑션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양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다음과 같은 걸 적분을 하면 제로 값이 나타나도록 다음과 같이 x가 0인 곳에서 델타 x를 정의하자 이거예요. 정의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의 정의는 엄밀한 정의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를 특히 fx가 그럼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dx라는 1이 되도록 우리 정의를 하자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정의죠. 왜 이상한 정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곳에서는 전부 다 델타 x가 0이고 그럼 x가 0인 곳만 0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적분하면 1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x가 0인 곳에서는 굉장히 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을 가지지 않고서는 다음과 같은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델타 x가 함수냐? 함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정의를 비록 델타 펑션이라고 썼지만 그냥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부르기를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뭐냐면 x가 0인 곳에서 정의가 안 되는 함수예요.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지 그럼 x가 0인 곳을 포함하는 곳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이런 임의의 함수라고 집어넣는 걸 테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비헤이브하는 테스트 펑션을 집어넣어서 적분으로만 정의할 수 있는 함수 우리 이런 거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가 0인 곳에서 값도 정의되지 않고 x가 0인 곳에서 근처에서 미분도 정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함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를 함수라고는 부르지 않고 엄밀하게는 디스트리뷰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는 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냐면 이걸 그냥 디렉트 델타 펑션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스트리뷰션이면은 우리가 기술하기 어려우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델타 펑션을 어떤 주어진 그러니까 함수들의 시퀀스를 생각해. 시퀀스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델타 nx가 다음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오케이. 에어리어가 이게 1이란 건 뭐냐면 우리 정의에 의하면 델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에어리어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1인 함수를 만드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떠오르나? 가만히 있어보자. 1/2n 폭이 1/n 이렇게 되면 폭이 1/n이죠. 바깥에서는 0 요 안에서는 n 값이 n을 갖는 다음과 같은 이것도 물론 함수 물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n분의 1에서는 정의가 디스컨티뉴어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건 well behaved function이죠. 물론 어떤 점에서 데리버티브가 정의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건 well behaved function이 뭐냐면 모든 곳에서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는 펑션이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파이나이트한 디스컨티뉴어스티가 있을 경우에는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로 우리 표현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양이 있으면 또 이게 뭐가 좋지? 이게 뭐냐면 디파인을 어떻게 하냐면 0 x가 절대값이 2n분의 1보다 크거나 클 때 1이 아니라 n x의 절대값이 2n분의 1보다 작을 때 다음과 같이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요 안에 에어리어는 일단 1이죠. 에어리어가 1이고 n이 점점 0으로 가면 아니 0으로 가나? n이 점점 커지면 이 폭이 점점 줄어들죠. n분의 1로 줄어들죠. 다만 높이는 n이니까 점점 커지죠. 어떻게 커지냐 하면 요거 가로 곱하기 세로의 프로덕트는 항상 일정하게 1로 유지되는 그런 함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델타 nx라고 well defined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이 펑션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 극한을 취하면 펑션이 이거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델타 nx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 함수로 가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죠. 다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그렇지.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x fx dx는 우리가 0 계산하기 힘든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이건 잘 계산할 수 있죠. 이건 잘 계산할 수 있고 틀림없이 n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을 텐데 이거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역시 디스트리뷰션의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뭐냐면 시퀀스 n이 변함에 따라서의 시퀀스로 주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시퀀스는 꼭 이 값 하나만 있지는 않죠. 우리가 뭐냐면 요걸 만족하는 시퀀스는 다시 말하면 에어리어가 1이고 점점 리밋을 취하면 x가 0에서 아주 샤프 픽을 가지는 펑션이면 우리가 전부 다 다음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펑션의 시퀀스라고도 얘기하고 델타 펑션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는 이거 하나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게 요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우스안에 익숙해 있나? 가우스안이 exponential minus n squared x squared 다음 같은 함수를 보면 역시 함수를 그려보면 x가 0에서 다음 같이 주어지고 샤프 픽 가우스안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가우스안이 주어졌을 때 요거의 폭은 대략 폭이라는 걸 어떻게 이런 경우 폭을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우스안인 그 다음 것이 엑스포넨셜이 됐을 때는 요 픽의 1/2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요게 1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한 n분의 1
한 n분의 1 정도 되니까 width가 대략 한 n분의 2 정도 되는 다음과 같은 길이고, 이 위에 여기는 1이죠. 1이면 안 되니까 우리 에어리어가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적당한 노멀리제이션을 취하면 여기다 n over pi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우리 어떻게 되더라? n이 x가 0로 갈 때 여기가 n over pi로 주어진, 다시 말하면 폭은 대략 n분의 1, 여기 높이는 n이기 때문에 대략 곱하면 역시 n의 인디펜던트한 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나?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ax 제곱 dx, 우리 이거 계산 결과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지 않나? 외우고 있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square root pi over a,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죠. 물론 좀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면 a가 컴플렉스 넘버라도 성립하는데, 다만 그거에 리얼 파트가 양수이면 다음과 같은 가우스야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통계를 배울 때 이런 거 하지 않나? 안 했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학기 때 다음과 같은 가우스안 인티그랄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자역학이나 이런 곳에서 가우스안을 가지고 많이 놀기 때문이에요. 왜 가우스안을 가지고 노냐면, 가우스안은 다음과 같은 좋은 적분에 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감소해서 로컬라이즈드 펑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아주 좋은 펑션이고, 또 자연계에도 많이 나타나는 함수, 자연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헤비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가우스안 펑션이 많이 나타나요. 재미있는 특성은 가우스안 펑션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역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것도 가우스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시간에 배울 테고, 어쨌든 요걸 만족하면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보면 e to the 마이너스 n 제곱 x 제곱 dx는 어라? 내가 뭘 잘못 썼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n분의 스퀘어 루트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잘못 썼네. 이게 스퀘어 루트 파이가 돼야 우리 적분을 하면 에어리어가 원인 가우스안 웨이브 펑션, 가우스안 펑션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양을 쓴 다음에 어떤 그 양을 써서 다음과 같은 거는 우리 계산하기 쉽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fx가 적당히 well behaved 펑션이기만 하면 우리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는 복잡하잖아. 그렇진 않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 x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엑스포넨셜리 서프레스 되고, 제일 중요한 건 p 근처가 제일 중요해지는데, 우리 그러면 요 양을 이걸 계산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델타 펑션을 집어넣은 거를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좋은 게 가우스안. 그럼 또 다음과 같은 게 있냐?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이런 스텝만 있는 거 했지만, 좀 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미분하기도 어렵고 수학적으로 좀 단순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게 이거는 복잡하다는 게 주관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대개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디프렉션 패턴에서 나오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나오죠.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우리 앞으로 많이 공부할 텐데, 이런 게 나오면 퓨리에 트랜스폼은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적분을 하거나 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편리한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많이 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꼭 이것만 있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어떤 거 할까? 세 번째, 델타 nx가 n over pi, 이게 노멀리제이션인 걸 알 수 있겠고, 1 플러스 n 제곱 x 제곱. 이런 함수는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먼저 특성은 역시 이것도 x가 굉장히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작아지고,
x가 0인 경우 값을 가지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x가 조금만 커져도 분모가 왕창 커지니까 훨씬 더 x가 0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n이 크면 클수록 빨리 서프레스 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보면 n이 크면 클수록 x equal 0에 샤프 픽이 있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대한 용어를 들어봤는지 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를 로렌츠안이라고 부르죠. 자연계에 많이 나타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가우스안 혹은 로렌츠안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이렇게 붕괴할 때, 뭐죠, 방사성 붕괴를 할 때는 가우스안 혹은 엑스포넨셜 디케이 레이즈를 하고, 그 붕괴할 때 그 폭을 볼 때 여러분 말하는 도플러 쉬프트나 이런 라인 브로드닝 같은 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로렌츠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도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x가 제로일 땐 1, 앞에 노멀리제이션, 이 노멀리제이션이 왜 붙었는지 알겠죠? 뭐냐 하면 이걸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에어리어가 1이 되도록 만드는 노멀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폭이 대략 n분의 1, 이 경우는 로렌츠안은 되게 윗을 어떻게 잡냐면 최대값의 반이 되는 경우, 그럼 이게 1이 되는 경우니까 x가 n분의 1 정도 되는 곳이죠. 여기 폭이 대략 n분의 2에다가 p를 곱하면 요걸 대략 직사각형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대략 그래도 n의 인디펜던트한 어떤 컨스턴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로렌츠안을 써서도 이 시퀀스 델타 펑션을 레프레젠트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델타 nx를 어떤 걸 쓰냐면 sin nx over pi x. 드디어 복잡한 게 나왔죠. 이 복잡한 게 왜 이게 복잡하지만 이건 어떤 경우냐면 다음과 같이 스무드한 이렇게 들어오는 펑션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실레이팅 펑션, x분의 sin x의 형태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오실레이션을 하죠. 그 다음에 x가 커지면 앰플리튜드는 x분의 1로 줄어들죠. 앰플리튜드가 x분의 1로 줄어들고 이 안에서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n이 점점 커지면 래피드 오실레이션을 하니까, 래피드 오실레이션을 하면 딴 거는 대부분 죽고 가운데만 크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역시 짐작하면 알겠지만 요거를 적분을 하면 어라? 내가 뭐 n을 빼먹은 것 같은데? n이 x가 0로 갈 때 n이 있으니까 1이 되니까 이게 n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될 것 같죠? 그래서 pi x 곱하기 n이 이게 1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어떻게 적분하겠냐 이거예요. 적분하는 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하고 여러분들이 몇 개 아이디어를 보면 이게 이분 펑션이니까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2배를 하면 되겠네.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한다고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있나?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해본다 하는 적분은 다 대부분 이과를 나오고 물리학과를 나오면 여러분들 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직 쓸데없는 것에 자존심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물리학을 하면 너네들 이상한 적분을 다 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가끔 받나 요새도? 그래서 뭐냐면 할 수 있는 적분은 되게 다 해보는데, 되게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제 곤란함을 겪는 경우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분을 하나? 적분을 하는 테크닉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초에 배울 컴플렉스 베리어블의 레지듀 시어럼을 이용하면 이 적분을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학기에는 이런, 물론 다음 학기에 주된 주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시어리와 특별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에 대한 성질이지만,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물리학과에 들어와서 되게 나처럼 이론 물리를 하면 교수님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게 뭐가 있더라? 난 수학을 잘하지 않고 계산을 잘해요. 나는 주어진 인테그랄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테그랄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컴플렉스 베리어블의 테크닉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인테그랄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처음에 컴플렉스 베리어블 시어리부터 시작할 거라 이거. 우리 이거는 그래서 다음 학기 여러분들한테 점점 다음 학기에 재미를 위해서 주지만, 우리 이걸 보면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더라? 이게 특별히 왜 그럼 재미있냐 하면, 다음과 같은 양은, 아니 이게 n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n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쏘리. 그래야지 뭐냐면 x가 첫 번째 제로일 때가 파이니까 nx가 파이가 되려면 요게 n분의 1 정도 되고, 요게 x가 제로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n을 양쪽에다 곱해주면 요게 1로 가니까 요게 파이분의 n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n이 없는 게 맞아요. 다음 것. 근데 다음과 같은 양이 주어지면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 하면, 이 양은 (1 over 2pi) 인테그랄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e to the i xt dt 다음과 같은 양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를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ix분의 e to the i nx 빼기 e to the 마이너스 i nx니까 이게 2i sin x니까 x분의 sin nx죠. 거기다가 파이를 2배가 빠졌네? 그래서 우리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 디렉 델타 펑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로, 이거 물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과 같은 양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디파인이 되진 않지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스트 펑션을 곱해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아이디어로 쓰지만, 우리 흔히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으로 그냥 쓰면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델타 펑션을 뭐냐면 다음과 같은 엑스포넨셜 펑션의 인티그랄로 표현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되나? 그렇지만 우리가 피지컬리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케이. 뭘 오케이야? x가 t가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오실레이팅 펑션이니까 마구 오실레이션을 해요. 마구 오실레이션을 하면 그걸 인티그레이션을 하기가 어렵지만, 수학과 학생들은 무슨 뭐 레베스크 인티그랄이니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래서 점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워낙 래피들리 오실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0이에요. 오실레이션에서 에브리지 아웃 되니까. 이게 되지 않으려면 어디서만 그러냐면, 대략 t가 0 근처에서, 그러니까 x가 조금만 0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0이 아니면 t가 굉장히 큰 곳에서는 굉장히 래피드 오실레이션을 하죠. 래피드 오실레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면, x가 굉장히 작을 때만 그렇죠. x가 작을 때만 t가 웬만큼 커도 래피드 오실레이션을 안 하죠. 그래서 x가 0으로 될 때는 0이면 이게 1이니까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x가 0 근처에서는 잘 정의되지 않느냐.
x가 0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rapid oscillation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양, 그 바로 델타 펑션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사인 저게 첫 번째 여기 되는 점이 n분의 1이고요. 근데 저기 사인 x에다가 n분의 1을 하면은 사인 1이 되는데 그럼 1파이 x가 되는 n분의 파이. 내가 잘못 썼지? 이게 첫 번째 제로가 되는 게 nx가 파이가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대략 나는 뭐냐면 그 n의 디펜던스만 쓴 거예요. 엄밀하게는 파이 혹은 파이의 정수배, n분의 파이의 정수배로만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펑션이 아닌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는 저런 델타 펑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과정은 머릿속에 있다고 치고 우리는 앞으로 델타 펑션에 대한 성질을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델타 펑션이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잘 담아두는 건 델타 x는 x가 제로가 아니면 전부 0이고, 제로 근처에서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걸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뭔가 함수를 넣어서 적분을 하면 그 점에서의 함수 값으로 주어진다. 그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이런 함수들의 여러 가지 성질을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델타 펑션은 이분 펑션이에요. 왜? 델타 마이너스 x는 델타 x랑 같죠. 우리 여태까지 전부 이분 펑션만 계산했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x가 제로가 아닌 점에서는 전부 다 0이니까 성립하죠. x가 제로 근처에서는 잘 모르지만 델타 x dx에다가 x를 마이너스 y라고 정의를 하면 요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y f 마이너스 y 델타 마이너스 y dy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거 계산하면 둘 다 똑같이 f0죠.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뭘 잘못 썼나? 어디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고? 근데 이 적분 구간을 바꿨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돼서 even function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양수면 델타 ax는 1/a x랑 같다 이거예요. 어라,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거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게 증명하긴 다음과 같이 증명하면 되죠. 역시 디스트리뷰션이면 항상 인테그랄 안에서 정의하면 되니까 임의의 펑션 fx에 대해서 a가 양수인 경우 이거는 x 대신에 a분의 y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 a분의 y 델타 y dx가 뭐냐면 a분의 dy죠. 그리고 나서 이걸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델타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y가 0인 곳에서만, 그러니까 1/a f0죠. 이거는 a분의 델타 x를 적분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서 맨 처음 시작한 거랑 맨 마지막 시작한 걸 비교해보면 인테그랄 안에 있는 게 인테그란드 안에 델타 AX가 A분의 델타 AX랑 똑같으니까 같다고 하나? 그렇지 않죠. 뭐 아비트러리한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하려면 이 안에 있는 델타 AX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펑션이 아규먼트가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양을 쓰면 되고, a가 음수면 a의 절대값을 끄집어내면 되고, 좀 이따가 더 할 거고, 세 번째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x 마이너스 x0 fx는 이건 어떻게 되나? 역시 정의에 의해서 뭐냐면 x 마이너스 x0를 y로 놓으면 이건 y 플러스 x0죠. 그럼 y를 그러니까 0인 곳에서만 되니까 fx0니까 이게 fx0예요. 처음에 보면 놀라운 결과처럼 보이지만 델타 펑션의 함수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x가 x0인 곳에서만 0이 아닌 값을 가질 테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소위 안에 있는 거를 트랜슬레이션을 시켰을 때 델타 펑션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델타 펑션 sum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거에 델타 펑션 어떻게 하냐? 불쾌하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gx가 simple zero만을 가질 때 델타 펑션이 정의가 돼요. simple zero를 갖는다는 게 뭐냐? gx를 그리면 x를 제로를 만나는 점들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형태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니고, 심플 제로라는 거는 다음과 접하지 않는 경우. 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데리버티브가 0이 아니면 되죠. 그죠? 심플 제로만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제로가 가지는 점을 xi라고 하면, ai라고 하면 g 프라임 ai는 0이 아닌 것. 0이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델타 x 마이너스 제곱, 이런 거는 x가 0인 경우 우리 뭐냐면 델타 x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 항상 0 이상이죠. 자, 0 이상이니까 이게 부호가 뭔가 바뀌어야만, 아규먼트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을 쓰는데 0이 되는 지점에서 first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함수에 대한 델타 펑션은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을 잘못 쓴 거예요. 그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다음 같은 샘플 제로가 있는 경우, 우리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그래서 어느 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ai라고 합시다. 그럼 ai에서 아주 작은, 이 바깥에서는 델타 펑션이 있으면, 델타 펑션이 0이 되는 점에서 지나면 0이, 이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근처에서는 대략 익스펜션을 하면, GAI 플러스 G 프라임 AI X 마이너스 AI, 다음과 같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자, 요 작은 근처에서 좀 멀어지는 상황. 근데 제로인 점에서는 GAI가 0이죠. 따라서 심플 제로가 있는 경우는 그 각각의 제로가 되는 점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x-ai의 1차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1차식으로 나오면 우리 여기서
여기다가 델타 gx f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x를 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지만 0이 되는 점을 지날 때 여기 근처, 딴 데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죠. 0이 되는 근처만 보면 되니까 여기 근처, 요 근처를 전부 다 더하면 되죠. 그 컨트리뷰션을 더하면 되는데 이걸 더하면 각각의 점에서 아까 함수가 트랜슬레이션을 된 거 봤고 거기에 앞에 있는 함수가 앞에 코에피션트가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코에피션트가 아까 양수인 건 했지만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저 하나 ai인 경우에는 g 프라임 ai 분의 f ai 그 다음에 모든 제로에 대한 썸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아비트러리한 펑션에서 되면 델타 gx는 서메이션 i 모든 제로에 대해서 아무 g 프라임 ai 델타 x 마이너스 ai 이거에 대한 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델타 a가 양수일 때 델타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물론 각각의 점 그럼 x가 0 이게 0이 되는 점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일 때고 각각 뭐냐면 심플 제로죠. 각각의 x가 a일 경우 x가 마이너스 a일 경우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는 0이 아니죠. a가 양수니까. 우리 이건 어떻게 쓰냐면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건 틀림없이 델타 x 플러스 a랑 델타 x 마이너스 a의 썸으로 주어지는데 델타 x 플러스 a의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게 x가 마이너스 a일 때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a를 지금 마이너스 2a 절대값을 취하는 거니까 1 over 2a x 마이너스 a 앞에서는 요거의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역시 2x니까 a를 주면 2a 플러스 2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또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는 델타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x 델타 펑션에 대한 데리버티브 어라 델타 펑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저건 x가 x0에서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뿐더러 x가 0인 곳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데리버티브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자체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델타 펑션의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의 시퀀스를 쓰면 그건 데리버티브를 취할 수 있죠. 왜냐하면 well defined 펑션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우리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fx 데리버티브 역시 뭐냐면 뭔진 모르지만 이거는 디스트리뷰션의 의미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써놓고 마치 델타 x가 함수인 것처럼 부분적분을 해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 먼저 이거를 그대로 놓고 요거 적분한 거 fx 델타 x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x 델타 x 마이너스 x0 dx 이거는
x0가 finite 하면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by definition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0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인티그레이션 바이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적당한 테스트 펑션, well behaved 테스트 펑션을 놓고 인티그랄 안에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의 n번 미분한 것도 여러분들이 뭐죠? 인덕션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데리버티브도 우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델타 펑션을 다음과 같이 1차원에서만 정의하느냐, 포인트 파티클이 1차원에서만 움직이면서 포인트 3차원에 있는 포인트 파티클을 쓰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3차원의 델타 펑션을 쓰면 되죠. 어떻게? 이거는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고 R은 뭘 이렇게 쓰냐면 X 델타 Y 델타 Z 로 쓰면 되죠. 그럼 R 마이너스 R0는 R0가 컴포넌트가 각각 X0, Y0, Z0라고 하면 델타 X 마이너스 X0 델타 Y 마이너스 Y0 델타 Z 마이너스 Z0로 쓸 수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한 정의는 역시 어떻게 되냐면 적당한 함수에다가 3차원 D3승 R2에 대해서 적분하면 FR1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썼을 때 3디멘셔널 델타 펑션의 데피니션이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델타 펑션은 요게 R0, θ0, φ0의 어즈미설 앵글을 가지고 있다. 자, 아까 앵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쓰나? 이건 틀림없이 R 마이너스 R 프라임, R0, 델타, θ, 마이너스 θ0, 델타, θ, 파이, 마이너스 파이0에 비례할 테죠. 그쯤 앞에 있는 비례상수는 모르죠. 모르는 걸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긴 이거를 R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D3승 R이 R제곱 DR D sin θ D θ D ph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앞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을 결정을 해줘야 되죠.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 우리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over R squared 델타 R 마이너스 R0 델타 요거는 D 코사인 θ니까 코사인 θ 마이너스 코사인 θ0 델타 파이 마이너스 파이0 하고 적분을 하면 D 파이 적분을 하면 1이 되도록 이걸 적분을 하면 1이 되죠. 오케이. 다음과 같이 노멀리제이션을 써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역시 3디멘셔널 델타 펑션을 코디네이트이 다른 것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뭐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도 쓸 수 있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노멀리제이션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1이 되도록 우리 리커어를 하면 앞에 있는 양을 우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델타 펑션은 성질은
델타 t 마이너스 x는 1 over 2파이 e to the I 오메가 t 마이너스 x 로 쓸 수 있다. 자, 우리 이거는 조금 아까 쓴 걸로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여기서 거의 다 모두 다 끝냈고, 다음 학기에는 그러면 이게 1년짜리 코스니까 다음 학기에는 도대체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오버뷰를 한 5분 정도만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내가 여태까지 강의 도중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대로 여러분들이 이 학기는 첫 한 2, 3주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한 시어리, 특히 레지듀 시어리을 이용한 다양한 인티그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시어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요. 미분 방정식에 대한 시어리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물론 가장 제너럴한 것부터 보지만 우리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제너럴한 거는 빨리 스킵하고 싶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제너럴 티어리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자 하는 게 뭐냐면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중에서는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턴의 방정식도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F는 ma, a가 x에 대한 세컨 데리버티브죠.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은 2차 미분 방정, 여러 종류의 2차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2차 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하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라플라스안이 3차원인 경우에는 라플라스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2차, 3차원 말고 1차원에서 혹은 변수 하나가 있는 거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그 수학자들의 도움으로 그거에 적당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기본 이론을 배운다는 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를 보는 거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조건을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대부분 피직스에서 푸는 건 그 조건을 만족시켜요. 풀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 종류의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라이해서 나오는 솔루션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전형적인 물리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중에서 하나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에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거,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라플라시안을 이제 저런 라플라시안 같은 기호를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흠칫흠칫 놀라죠. 왜 놀라냐면 저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간단하지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라플라시안을 쓰면 하면 여러분들이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 이 라플라시안은 스페리컬 폴라코 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더라? 전자기학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 이퀘이션 중에서 소스가 없는 경우 가우스 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E가 0인 경우,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소스가 없는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알기 위한 방정식이 바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그럼 그 시스템 어떻게 풀긴?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풀지 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이 특별한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그 시스템 시미트리를 잘 기술할 수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골라야 되는데, 그거를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이런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해서 그 나오는 솔루션들의 특징을 봐요. 그래서 우리 요거에 3D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썼을 때 나오는 솔루션은 각각 앵귤러 파트랑 레디얼 파트가 각각 따로 있지만, 앵귤러 파트는 스페셜 펑션으로 뭐더라? 하도 오래되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그 다음에 spherical harmonics,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방정식을 풀면 그 중에서 radial equation이라고 해서 R theta phi R에 대한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데, 우리 그게 여러분들이 R은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R에 의존한다면 쿨럼 포텐셜인 경우 혹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그때마다 솔루션이 다른데 그때마다의 레디얼 파트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또 역시 배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소위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무슨 말이냐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토탈 데리버티브가 있지 않고 파셜 데리버티브가 있는 경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어떤 한 변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x와 t에 의존하는 경우,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망신을 당하는데, 하여튼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는 파셜 데리버티브가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법은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푸는 방법은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데리버티브가, 여러분들이 혹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예를 못 봤으면 우리 다음 학기에 보겠지만 n차 미분 방정식은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면 유니크하게 그 솔루션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뉴턴 방정식의 솔루션을 보면 항상 이니셜 포지션과 이니셜 빌로시티만 알면 되죠. 2차 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만 있으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모든 양들을 프리딕트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n차 미분 방정식은 n개의 이니셜 컨디션만 있으면 그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니셜 컨디션으로 주지 않아요.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이라고 하면 어느 한 시간에 주어진 어떤 양을 보지만,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느 한 시간에 주어진 바운더리, 그게 바운더리가 1차원의 2차원의 바운더리여서 서피스의 바운더리인 커브든가 혹은 3차원의 바운더리인 서피스든가 이런 곳에서의 컨디션을 주어야만 그 다음에 타임 이볼루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주느냐, 다시 말하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이니셜 컨디션을 주지만, 물론 그거랑 대응되지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는 어떤 surface, 그 볼륨 둘러싸고 있는 surface 혹은 그게 surface면 그 커브, 어쨌든 바운더리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example로 다음과 같은 wave equation, 또 하나는 diffusion equ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를 아직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calculus of variation, 그러면 한 학기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고한 대로 다음 마지막 숙제, 그 다음에 뭐 시험은 마지막 시험을 보도록 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고 우리 수고가 많았고 다음 학기에 다시 우리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